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맞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난치성 부비동염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치료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70여만 원 정도가 되고요. 환자분 중에 한 8, 90%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김대우 교수입니다. 부비동염은 코 안의 비강과 이제 부비동 내의 염증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 재발이 잦고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이제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증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상은 코막힘이라든지 비루, 콧물이라고 하죠. 그 두 가지 증상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비루는 주로 이제 수양성, 즉 맑은 콧물보다는 이제 끈적끈적하고 누런 콧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막힘이라든지 이제 콧물이 1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이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제 진단이 됩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후각장애라든지 아니면 안면부 통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증거로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코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을 했을 때 코 안에 물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염증 소견이 있다든지 이런 소견을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비동 CT 소견상 염증 소견이 관찰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객관적인 소견에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소견과 주관적인 증상 두 가지로 이제 진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주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은 주로 코막힘과 후각 장애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축농증이라고 했는데요. 축농증은 이제 말 그대로 농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비동염이 두 가지 염증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알레르기와 연관된 이제 부비동염이고, 하나는 이제 세균 감염과 연관된 부비동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균 감염과 연관된 이제 부비동염이 이제 축농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축농증 얘기가 아니고 알레르기 염증과 연관된 이제 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요것은 염증 반응이 제2형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제2형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2형 만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막힘이라고 하면 이제 일시적인 코막힘은 아니고요.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코가 막히고 또 잠잘 때도 코가 막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밤에는 코막힘 증상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입으로 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면 무호흡과 같은 다른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침에는 편도염이 생겨서 아주 목이 많이 아파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큰 원칙은 이제 약물 치료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약물 치료 후에 호전이 없을 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무제, 경구 항생제, 그리고 경구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비세척과 같은 그런 약물 치료가 있고요. 이러한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수술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비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는 주사제가 앞서 말씀드린 알레르기와 연관된 제2형 만성 부비동염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제2형 만성 부비동염은 이제 병태 생리, 즉 병의 원인이 비슷합니다. 인터루킨 4 그리고 인터루킨 13이라는 그런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이런 알레르기 만성 비부비동염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물질의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만성 비부비동염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같은 동반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주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성분은 이제 단클론 항체라고 네. 이제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임무노글로불린이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체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단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의 수용체를 억제를 하게 되는데 이 항체가 그 수용체와 딱 구조가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물질이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후각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후각장애가 일부는 좋아질 수 있으나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토피 피부염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에 수술에 의해서 그런 동반 질환이 호전되는 정도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의 호전과 그 후각장애의 호전에 있어서 이런 주사 치료제가 매우 효과적인 그런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양의 경우는 비강 내에 물혹이 있는 경우는 80%에서 90% 정도가 제2형 만성 부비동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가 제2형 만성 부비동염인데 제2형 만성 부비동염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단콜론 항체가 몸에 존재하는 그런 단백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 약물이 매우 고가라는 것이고 보통 이 약물은 2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70여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비용이 많게는 1,000만 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성 비부비동염으로 보험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약물로 호전이 되지 않는 환자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약물이 어떤 환자에게 더 잘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커 같은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와 기초연구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 마커 등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 명의 환자분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 정도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투여 간격을 환자 증상을 모니터링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다른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는 후각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악화된 천식 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환자분 중에 한 8, 90%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 약물의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은 경제적 부담이 좀 되더라도 계속 이 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하시는 분들이 처음 환자분의 한 6, 70% 정도는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맞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기존의 이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에서 이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효과를 아주 충분히 느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그 가성비 측면, 즉 비용 측면이 좀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2형 만성 부비동염의 주 치료제로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